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0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대라고 읽지만 이것은 큰 대자고 이것은 대신할 대자, 이것은 마주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가 들어가는 낱말은 대기, 대륙, 대신할 대자는 대표, 그리고 마주할 대자는 대화,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와 함께 독백이란 말도 아셔야 합니다. 대기에서 기는 공기, 기체란 뜻입니다. 그러면 큰 공기라는 게 뭐냐? 자, 시그마. 이건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죠. 모두 합한다는 뜻입니다. 지구를 둘러싼 모든 기체의 합. 이것이 대기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23.5도 기울여서 회전하죠.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받는 태양열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곳은 공기가 차갑고 어떤 곳은 대기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 대설주의보에서 설은 요 위에 비유가 들어가면 전부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설자입니다. 엄청난 눈이 내린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하는 보도. 이것이 대설주의보입니다. 대통령은 프레지던트를 번역한 것인데 일본에서 번역했죠. 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함정 대장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서 프레지던트를 번역하면서 걔네들 별거 아니야. 그들 중에 통령 중에 우두머리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왜곡 번역한 것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통령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프레지던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 대군이 있습니다. 이 대자를 붙이면 왕비의 아들일 때 대군이라고 해요. 그럼 왕에게는 왕비도 있지만 후궁이 있죠. 이것이 이제 양반의 경우로 친다면 이것이 처가 되고 이것은 첩이 되는 겁니다. 처첩. 그래서 왕비의 아들은 대자를 붙여서 대군이라고 하고 그 딸은 공주라고 하죠. 하지만 후궁의 경우에는 그 아들은 군이라고 부르고 그 딸은 옹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대학이 있죠. 원래는 대가 클 대자니까 소, 작을 소, 가운데 중 클 대자,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6년, 6년, 4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은 조선 사람들은 그냥 너네는 이 정도만 해도 보통이야. 그래서 여기는 6년이었지만 이쪽은 3년 내지 4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좀 더 고급 인력이 필요하니까 앞에다 고등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차별이 나오는 겁니다.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냐 아니면 보통학교냐 이것이 지금 우리는 국민학교였다가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대학이 있죠. 그 다음 대부분, 부분이라는 건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그 부분 중에서 큰 것,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가족도 대가족이 있죠. 클 대자를 쓰려면 3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1대, 2대, 3대, 4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나라면 나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4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가족이라고 하면 3대 이상 같이 모여 살 때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핵가족이죠. 부모와 자식 이렇게만 사는 이런 것이 핵가족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도 다시 나뉘어가지고 1인 가구가 많죠.
뭐 서울 인구의 40%가 1인 가구라고 해요. 그런데 워낙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인데 혈연이죠. 피로 섞인 것이 혈연입니다. 전혀 혈연이 아닌데도 함께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요즘은 무혈연 가구가 증대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대교는 클대자니까 큰 다리죠. 큰 다리, 대교. 그리고 대담하다. 담이 뭐였죠? 쓸개 담자였죠. 간과 담은 용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쓸개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기가 있다 그런 뜻이죠. 북쪽에서는 대담하다가 아니라 담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담이라고 읽긴 하지만 뜻이 다르죠. 마주 대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담입니다. 삥 둘러 앉아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좌담이 되죠. 그 다음 대로변. 대로는 큰 길이죠. 변이라는 건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수학에서도 변이 나오죠. 변. 꼭지점, 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변. 끝입니다. 근데 이 변의 순 우리말은 가예요. 가. 가. 그래서 이것은 끝 변자이지만 순 우리말은 가다.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 가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닷가 강가, 바다의 끝, 강의 끝이 바닷가 강가인데 이 강가는 보통 우리가 강변이라고 얘기하죠. 강변. 막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 대개, 개는 이것은 석가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의 큰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대강, 강자는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가 뭐죠? 그물을 위에 줄을 당기면 밑에 그물들도 쭉 따라오죠. 이것이 별이 강자예요. 그래서 삼강오륜 세 가지의 주요한 별이 원칙을 지키면 나머지 윤리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큰 끈으로 보아, 큰 틀로 보아. 그래서 대개, 큰 틀, 대강, 대충 보면 이런 뜻이죠. 대략, 략은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줄일 략자예요. 그러니까 크게 줄이면이란 뜻이에요. 대별되다라고 하면 별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구별하면 그럼 대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동소이하다. 크게는 같지만 작게는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많고 다른 부분이 조금인 것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것은 비슷하다란 뜻이죠. 그 다음 인간의 뇌를 보면 위에 있는 이것이 대뇌죠. 이 대뇌에서 하는 활동은 사고, 판단 이런 것을 합니다. 기억. 그런데 요 밑에 붙어있는 요 빨간 거 요것이 소뇌입니다. 큰 뇌, 작은 뇌죠. 그래서 이 소뇌에서는 감각이라든가 근육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큰 거는 대, 반대말은 작을 소자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많다는 다, 적다는 소, 소자에 획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육에서 대륙에서 륙이라고 하는 건 육지죠. 순우리말로 고유어로는 묻이라고 합니다. 묻. 근데 대륙과 관련해서 신대륙을 알아야 되죠. 새로운 대륙. 무슨 얘기냐? 그 콜럼버스 당시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향신료를 가져오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로 가는 길을 오스만 터키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계속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 콜럼버스가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를 인도라고 불렀죠. 여기를 인도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이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원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래 인도를 동쪽에 있는 인도, 그래서 동인도라고 부르고 이곳을 서인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는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란 뜻이에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제군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럿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섬이 모여 있는 곳을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서인도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륙은 이제 아메리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여기가 북아메리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북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지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남미라고 얘기하죠. 이쪽은 남미라고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국만을 가리키지만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륙 전체를 가리켜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육지는 뭇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다에서 깊이 들어가는 땅 이런 곳은 내륙이라고 합니다. 내륙. 그런데 대륙붕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여기는 해안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면 이 육지에서 토사가 바다로 들어가죠. 수억 년 동안 토사가 밀려 들어오면서 요 해안가는 어느 정도의 높이의 흙이 쌓이게 됩니다. 요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깊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깊은 바다에서는 해초와 물고기가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어족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이 밑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라든가 이런 것을 캐내는데 깊은 곳은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많았습니다. 이 붕이라고 하는 것은 법붕자의 왼쪽에 나무목이 들어가서 이것은 실렁붕자입니다. 그럼 실렁이라는 게 뭐예요? 도서관 가봤죠? 그 책을 꼽아 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가라고 하죠. 서가. 이 가 또는 십자, 이게 십자잖아요. 여기에 예수를 못 박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붕과 가는 다 실렁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꿀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놓는 곳을 실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륙붕은 해양 자원의 보고, 보물 창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지역이 대륙붕이에요. 그 다음, 자, 지금 이게 활주로죠. 활주의 뜻이 뭐였어요? 미끄러질 활자죠. 달릴 주. 그래서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길. 그래서 이곳이 활주로입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러면 땅에서부터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륙이라고 하죠. 이별하다. 그런데 비행기가 거꾸로 내리면 뭐가 됩니까? 붙을 착자예요. 붙을 착. 그래서 땅에 붙는 것은 착륙이라고 하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올 때는 윗상자를 써서 상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은 상륙이에요. 그리고 육지 위에서 땅 위에서 하는 경기가 육상 경기죠. 수영 같은 것들은 육상이 아니죠. 그 다음 5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해양이라고 얘기하지만 해는 작은 바다고 큰 바다는 양자입니다. 6대주, 이 주는 요 주와는 달라요. 요건 고을 주자지만 이것은 모래톱 주자이긴 하지만 대륙이란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기가 보통 오륜기라고 얘기하죠. 륜이 뭐예요? 바퀴륜자입니다. 바퀴가 5개가 있죠. 그래서 올림픽기를 보통 오륜기라고 하는데 이 오륜기에는 5개의 바퀴가 있는데 자, 아프리카 흑인이죠. 검은색. 아시아 황인종이죠. 그래서 누런색.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빨간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럽은 파란색.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어딥니까? 호주, 뉴질랜드, 여기가 오세아니아죠. 이렇게 해서 5개의 인종.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아메리카로 나눠야 되지만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아메리카를 하나로 묶어서 동그라미는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삼수변이 들어가면 대륙이지만 삼수변이 없으면 이건 고을 주자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오래된 큰 고을, 마을 이런 것들에는 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자, 팔도의 명칭 기억납니까? 왜 전라도죠? 전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 그 부근, 그래서 전라도. 왜 경상도예요? 경주에서 상주로 가는 길 그 부근. 그러면 충청도는 충주에서 청주로 가는 길과 그 부근입니다. 기억하고 있죠? 어쨌든 이 오래된 고을, 그 당시엔 큰 고을이죠. 그런 것을 중심으로 경주 상주해서 도의 이름이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50개 주가 있죠. 이때 주는 스테이트란 뜻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가 우리로 치면 국가에 해당돼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족이라고 하죠. 성은 뭐예요? 별입니다. 몇 개가 있어요? 50개. 현재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죠. 그럼 조라고 하는 건 뭐냐? 조라고 하는 것은 주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조는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내려가요. 이걸 조라고 하는데 조를 이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지, 뻗은 가지. 그래서 한자로는 조이기 때문에 성과 조가 합해진 기이기 때문에 성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7개의 그 빨간 줄 그리고 6개의 하얀 줄은 독립선언을 할 당시에 미국의 13개의 주를 가리킨다고 해요. 다음으로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표. 표는 겉이란 뜻이지만 겉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즉 앞에 나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신해서 나서는 사람, 이것이 대표입니다. 그 다음 대부, 아버지고 모는 어머니죠. 이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은 새로운 신자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사람, 남자는 대부라고 하고 여자는 대모라고 하죠. 이 대부가 영어로는 Godfather입니다. 마피아 영화죠. 그 다음 세대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세자를 잘 보세요. 이 세자는 열십, 열십, 열십 세 개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길게 밑으로 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30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때, 아들 때, 대대로, 대대손손, 그러니까 대대로 손자의 손자를 이어서 그런 뜻이죠. 대대손손.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12세기가 있으니까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즉 태어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을 때까지가 보통 30년인 거죠. 그 다음 시대 구분을 알아야 되는데 시대라고 할 때 이 시대 구분의 단위로도 대를 씁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되는데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마치 수류탄 파편이 사방으로 쫙 퍼지듯이 우주 공간으로 펼쳐진 것이죠. 그 중에 한 덩어리가 45억 년 전에 다시 폭발을 일으켜서 날아가는 중에 폭발을 일으켜갖고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이고 다시 태양계에서 35억 년 전에 다시 지구가 생겨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가 용암덩어리 불바다였다가 이제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차츰 식게 되면서 결국 이제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그래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요 대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중생대는 석탄기라고 해서 지금 땅 속에서 광산에서 석탄을 캐내죠. 이 석탄은 뭐냐?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땅 밑에 깔리면서 그 나무가 다른 성분들은 빠져나가고 그 탄수화물 계통만 남은, 탄소 계통만 남은, 탄소라는 게 결국 탄은 연료죠. 수처럼 그런 것이 된 것이 석탄인데, 그 시기가 석탄기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나무가 땅에 묻히면 다 썩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나무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묻힌 나무가 그대로 수치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중생대는 석탄기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룡, 이것은 신생대입니다. 즉 그만큼 현대와 가깝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쥐락이라고 하는데, 쥐락이 공원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공룡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악기인데, 자,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악관이라고 하죠. 이 악은 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흰색 흙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백악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색깔이 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백악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사대금이란 말을 하는데, 자, 공사를 했어요. 그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을 받아야 되죠. 이게 공사대금입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해주면 그에 대한 답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죠, 이게. 가. 그 다음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대리만족, 그거는 안 되지만 꽝 대신 닭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대리만족이죠. 그 다음 대리전쟁, 미국과 소련 사이에 대신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6.25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대신 아이를 출산시켜주는 여자, 대리모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무원들의 경우에 상급자가 위에 자리가 비어있을 때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직무대리고, 줄여서 직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직대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다 가는 것이고, 그리고 대행이라는 것은 그 중에 일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신은 몸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갑돌이 대신에 대체하는 거죠. 몸을 대체하는 거죠. 대역, 연극에서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 대신하는 방안, 방법, 방안입니다. 대용품, 대신해서 사용하는 물품, 이게 대용품이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x 플러스 4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에 5를 대신 집어넣으면 그게 대입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에서 5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9가 되죠. 그것이 대신 집어넣는 것, 이것이 대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죠. 대학 입시. 한자는 한국어 낱말에는 한자 때문에 동음 이의어, 소리는 같지만 대입이죠. 뜻이 다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 그 다음 대의원 또는 대의정치라고 하는데, 자, 국회를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은 국민, 예를 들면 10만 명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그 자기 지역구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뜻을 대신 의논하는 거잖아요. 의논할 의자입니다. 대신 의논하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그 대의원회가 있죠. 말하자면 대의원회라고 하는 건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장들의 모임은 학생회 같은 경우는 그것은 말하자면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하는 이런 것들이 대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의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나 다 직접 토론장에 참가해서 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초는 아테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예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는 마주할 대자죠. 그래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다이알로그라고 하는데 다이는 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는 로그 말. 그래서 다이알로그라고 합니다. 이 말풍선은 실제로 그 잉카의 그 문헌에는 말풍선이 나와요. 대화와 타협이죠. 협상하는 것. 어느 선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에 비해서 연구에서는 독백이 있습니다. 독은 혼자란 뜻이에요. 모노라고 합니다. 모노. 그래서 혼자 하는 이야기가 독백입니다. 이 백은 희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말씀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알리는 거죠. 스스로 자신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백이죠. 그 다음에 그 소변 금지 주인 백 임자가 말한다 이거죠. 또는 접근하면 발포함 부대장 백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서로 마주보는 것이 상대죠. 상대방 대면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죠. 대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담은 뭐라고요? 용기가 많다. 대답 질문하면 그거에 마주해서 답하는 것이 대답입니다. 대상은 영어로는 object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object이라고 하면 목적어란 뜻입니다. 대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술에서는 이것을 object이라고 하지 않고 프랑스어로 오브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오브제예요. 여기 빠졌네요. 자, 대면하는데 높은 사람과 혼자 만나는 것 독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은 뭐냐? 자, 이게 각이죠. 이게 지금 사각 아닙니까? 각이 4개가 있어요. 근데 마주보는 각, 요각과 요각 마주보지 않습니까? 요걸 대각이라고 하죠. 선을 대각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대각선입니다. 대등하다라고 하는 건 등급이 같다는 겁니다. 절대는 절은 끊길 절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이다. 압도적이다. 대비책, 준비한다는 뜻이죠. 책은 계획, 계책, 방책. 대조, 서로 비춘다는 겁니다. 대칭, 서로 좌우가 똑같죠.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응, 어떤 일이 났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 대항, 항은 항전, 싸우는 거죠. 대결, 결투죠. 반대하다, 대테러 작전, 테러에 대응해서 라는 뜻이죠. 대질신문, 서로 마주보고 질문하고 답변해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대질신문이고 대북방송, 북쪽에다 방송하는 것이 대북방송이죠. 공대공 미사일, 이건 비행기끼리 서로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대공포, 자 하늘이니까 뭡니까? 비행기죠. 비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대포. 그래서 하늘에 쏴대는 마주에서 쏘는 대포가 대공포고 지대공
미사일 이거죠. 자, 여기서 비행기를 향해서 쏘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서 공중에 대항해서랍니다. 그런데 이 대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vs로 씁니다. versus라고 하는데 보통 무엇 대 뭐 천군 대 백군 할 때 천군 vs 백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늘의 핵심어입니다. 그대 대신할 때 마주할 대, 그 다음에 독백, 자 말씀이란 뜻 꼭 기억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도덕, 독점, 동학, 등고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